맛있는 테마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추천주들 수익률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9일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했고요. 처음 추천해 주셨던 GS건설, 키움증권 20%대 수익률 돌파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현대제철이 8% 그 수익률이 나와서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추천 이후에 현대제철 참 무거운 주식인데 잘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SK코롱 PI 이게 발열 시트 생산업체인데 그냥 매수가 부근이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6%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네요. 현대차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천 당시만 해도 환율 효과나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움직인 감이 있고, 추천 이후에 주가 18만 6천 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신차 효과를 좀 상쇄하는 악재 요인이긴 하지만, 현대차의 환율 효과 그리고 신차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17만 원 언더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아주 인상적인 그 스토리였는데요. 이번에 발매되는 신차 같은 경우는 볼륨 모델이다. 현대차가 그동안 많이 팔았던 모델의 신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가가 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아직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도 현재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자, 오늘 새로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집중해 볼까요? 예, 장이 조정 나올 듯 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미국 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더할 나위 없이 상당히 좋은데, 요즘에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는, 사자마자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없냐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사자마자 오르려면 가장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일정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호재들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거기에 발맞춰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 중에서 가장 큰 일정이 저는 갤럭시 S6의 출시일인 것 같아요. 4월 10일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 동시 출시가 되는데 내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내일 바로 갤럭시 S6 엣지 모델은 바로 예약을 신청할 생각인데, 네. 이런 강력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혜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갤럭시 S 출시 이전에 관련주들 중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맛있는 테마 발단이 어제 오늘 비슷하네요. 어제도 갤럭시 S6 모멘텀, 또 1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주식, 또 다른 분이 찾아주셨는데, 그때 그 윤정식 대리님도 말씀하신 게 갤럭시 S6 엣지 모델 굉장히 탐난다고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반응들이 많아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박영민 대리님께서도 예약까지 해주신다는 네, 갤럭시 S6 엣지 모델에 대한 인기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6 관련주 그 수혜주 이미 모델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매 이전에도 그러한 부분을 실적에 반영하는 주식들 담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노출된 주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가요? 아니면 좀 숨겨져 있는 주식인가요? 아마 오늘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나 숫자에 비해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신화콘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화콘텍. 네, 실적 성장세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신화콘텍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예. 동사는 설립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전자기기용 커넥터 제조업체입니다. 커넥터로 가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전자제품 내에서 각 부품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부품을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안테나, 카메라 그리고 칩셋을 꽂는 그런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커넥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넥터 시장에서 뭐 전통의 강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는 우주 일렉트로가 있는데 동사는 최근 3년 동안 우주 일렉트로의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어온 그런 업체이고 매출 비중을 살펴봤더니 모바일 커넥터 쪽에 63% 정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24%, 그리고 하드 디스크 쪽으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일정이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4월 10일에 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경우 동사의 주가는 다른 부품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6의 판매 호조에 한마디로 베팅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삼성 쪽에 편중돼 있는 그 매출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전자기기용 커넥터 쪽에서 이 우주 일렉트로의 점유율을 뺏어올 만큼 최근에 그런 영업 흐름이 좋은 기업인데요. 지난번에 맛있는 테마에서 나노스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예. 그 기업도 옵트론텍의 점유율을 뺏어온 기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옵트론텍 알아봤어요, 전통, 예. 대리님. 예. 네, 옵트론텍도 지금 뭐 나쁜 건 아닌데, 나노스랑 네. 옵트론텍 같은 관계가 지금 신화콘텍과 우주 일렉트로의 그러게요. 관계로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신화콘텍. 그런데 뭐 리스크나 부담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그동안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9,100원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거의 뭐 석 달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3개월 뒤 보호 예수 물량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공모가가 조금 높게 형성돼 있던 점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삼성전자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동사도 어떻게 보면 상장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나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근데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보호 예수 물량은 이제 1년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총 63만 주 정도, 시장에 출몰할 수 있는 물량이 63만 주 정도 되는데, 동사에 지금 유통 가능한 주식이 약 3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물량은 물론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1년 보호 예수 물량은 올해 8월 이후에나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이전에 갤럭시 S6의 성공이 주가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경쟁사는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4월 달에 베트남 공장을 착공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도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초도 물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성공과 함께 물량이 늘어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캐파는 지금 캐파의 2배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베트남 공장이 앞으로 가동률을 점점 올리면서 네. 올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네. 증설은 해놨고 이것이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증설한 거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시켜서 앞으로 실적에서는 감가상각이 들어가죠. 네네. 5년, 10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고, 이제 이게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간다면 현재 매출 규모의 2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2배까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키는 갤럭시 S6의 그렇죠. 시장의 성공 여부가 결정을 하겠죠. 갤럭시 S6가 잘 팔려야 되는 거네요. 일단 제가 네. 한 대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화콘텍 앞으로의 모멘텀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8월 8일에, 지난해 8월 8일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보호예수 물량은 다 소화가 된 상황이다. 상장 이후에 주가는 부진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바닥을 잡고 점차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450원이고요. 1분기 실적 시즌 비롯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IT 기기용 커넥터, 이 커넥터라는 게 어떤 그 제품인지 알아보면서 모멘텀들 분석해 주시죠. 예, 커넥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그리고 가전 제품들까지도 점점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가전 제품들, 스마트 기기들이 고사양화되면서 커넥터 또한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커넥터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정도, 7에서 8%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커넥터 시장이고 전 세계 커넥터 시장의 규모는 약 60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에서 3%밖에 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 법인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성공과 함께 충분히 그 매출 비중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전자기기용 커넥터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넥터 시장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입니다.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은 연평균 지금 20% 가까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용 커넥터를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신화콘텍도 자동차용 커넥터를 앞으로 양산 예정에 있다는 것. 이 부분도 베트남 법인의 어떤 생산과 함께 공사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넥터의 원가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이제 원재료인 유리와 주석 가격인데, 최근에 유가만 폭락이 한 게 아니라 원재료들이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구리 가격과 주석 가격, 이 부분도 동사의 어떤 순이익률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업체들 평균적으로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약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가까이 상당히 고마진의 제품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신화콘텍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코넥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연결하는, IT 기기들을 연결하는, 기기 안에서 연결하는 걸 수 있겠죠. 연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연결하는 그 조그만 그 접속 기구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진입 장벽은 좀 낮겠다는 생각도 들고 단가 인하 압력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업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딱 생긴 거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어쨌든 시기를 참 잘 탄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삼성의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갤럭시 S6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이 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원도 채 안 되는 스몰캡입니다. 이제 이 기업이 만들어져서 커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설까지 했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방금 진입장벽 얘기하셔서 제가 네네.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스마트 기기들이 고사양화되면서 고속 신호에 대한 전송이 필요하고, 예전의 커넥터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았지만 이제는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동사 같은 3D 설계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고부가 부품이 돼버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커넥터 시장이 연평균 8% 정도 성장을 했지만 최근 3년 동안 65%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갤럭시 S6의 성공을 예상한다면 저는 단연 신화콘텍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부품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주 일렉트로나 다른 커넥터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오름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주 일렉트로의 오름폭이 약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매수가 6,3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7,500원대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립니다.
근데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7,000원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게 7,000원대 물량대가 상당히 두텁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6,1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화콘텍 10%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6,300원에 진입 가능하다라는 전략인데요. 7,000원대 매물대 염두에 두시면서 7,500원 선까지 박영빈 대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화콘텍에 숨겨져 있는 테마 IT 자동차용 커넥터와 갤럭시 S6였습니다.